2023 사학 미션 포럼이 기독사학의 교원 임용권 제한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계에서 논란이 되는 회심 준비론 및 능동적 순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3회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를 오는 9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달 말까지 예선 참가 접수를 받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케냐 라무섬에 교육센터를 열고 지역의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동 교육 사업에 본격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기독사학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지만 개정된 사학법이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됐지만 정작 사립학교가 세워진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사학 입장에서의 어려움과 그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인 교원을 채용하지 못한다면 기독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2023 사학 미션 포럼은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는 기독사학의 교원 임용권 제한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은 주제 발표에 앞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부 사학 비리를 근거 삼아 사학 전체에 대해 불신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립학교의 역사적 공헌은 인정하는 것은 둘째치고 온갖 규제로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발표에선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교원 임용권 제한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기독사학은 기독교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종교적 사상에 부합하는 교원 임용 채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사학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1차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하고 그 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설 규정하면서 기독사학 임용권을 침해했습니다. 기독사학들은 교육감 위탁 강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며 건학 이념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의 학교의 47%가 정규교사를 쓰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쓴다는 겁니다. 이유는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교사 채용이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사 채용을 한 학교의 72.5%가 1차 시험 통과자 중에서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자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한기학연 측은 사학법에서 근거로 든 금품 수수와 관련한 공정성 훼손이 지금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사를 선발하기보다 교사가 학교를 고르는 현상이 발생하여 공공성을 해치는 현상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 오늘의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필기시험의 당위성을 계속 논한다면 이는 결국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자율성을 말살하려는 것이 아닌가. 교권 붕괴와 사교육 과열, 입시 위주의 교육 등 기독교 교육이 내세워야 할 가치들이 가장 필요한 현재 기독사학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사립학교들의 공동체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때 교계에서 회심 준비론과 능동적 순종에 대해 굉장히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냐는 내용이었는데요. 단어가 다소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회심 준비론과 능동적 순종이 무엇인지 또 성경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논의하는 공청회가 예장합동총회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신학부 주관 회심준비론 및 능동적 순종 공청회를 11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교계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운 회심준비론과 능동적 순종의 성경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심준비론이란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회심 준비론의 핵심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합동총회를 비롯한 다른 교단에서 이 개념에 대한 성경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회심 준비론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회심 준비론에 대해 사역자들이 회중들로 하여금 회심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게 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이전에 모종의 행동을 하게끔 한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회심 이전에 사람이 사람을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 성경 속 본래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서문광 목사는 회심 준비론에서 준비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준비시켜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하나님께 회심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전에 그 회심을 위하여 그 사람을 내면적으로 준비 또는 예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서 목사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회심이란 불신자가 회개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것을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의 결단의 결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회심의 처음과 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대신대 김찬영 교수는 능동적 순종을 이야기에 앞서 칭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칭의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받들여지는 것이라며 이때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에게 전가되기에 죄인은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죄인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떻게 정의돼야 하는지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김길성 교수도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원하여 고난과 죽음에 굴복하신 것, 그의 능동적 순종의 한 부분이라 말하고 율법에 굴복하여 사신 것은 그의 수동적 순종의 한 부분이다. 쭉 읽으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번 은혜 받았는데 믿고 구원으로 다 끝났는데 또 무슨 그리스도가 순종하셔가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느냐. 이것은 문제 있죠.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렇게 나누면 김길성 교수는 능동적 순종이나 수동적 순종을 나눠서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 두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든 점에서 서로 동반하며 서로 끊임없이 연결된다고 전했습니다. 제107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신학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다른 내용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차기 신학부에 관련 내용을 넘겨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일터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비슷한 생각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깨워 새로운 시선으로 일터와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과 교회 생활을 바라보도록 돕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약시대의 직장 선교란 어떤 모습이었을까? 30년이 넘게 일터 사역에 헌신해온 방선기 목사가 신간을 펴냈습니다. 출근하는 작은 예수는 기독교 세계관과 신구약 사례들을 통해 매일 일터에서 같은 일상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과 사역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심어줍니다. 책은 방주를 짓는 것과 바벨탑을 쌓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 성경 속 사례를 들어 일터 신앙을 파헤칩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와 목수라는 직업을 통해 믿음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짓는 것이 아닌 일터 자체가 거룩한 사명이 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누리 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는 일터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는 법, 두려움의 방향을 바꿔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영적 각성을 위해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는 존 비비어 목사의 신간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줍니다. 저자는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질 때 마음속 깊은 곳이 기쁨과 지혜로 채워진다며 나쁜 두려움과 건설적인 두려움의 차이, 무서워하는 대상과 어떻게 친밀함을 나누는지 등에 대해 알려줍니다. 또 책에 담겨있는 42개의 훈련 지침을 통해 42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적 여성은 정말 성경이 뜻하는 바와 같을까?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인 미국 베일러 대학교 역사학 교수의 신간 처치 걸은 성경 속 역사를 근거로 기독교적 여성에 대한 관념을 뒤집고 새로운 시각을 심어줍니다. 저자는 교회가 현대문화의 렌즈로 바울을 이용해 성경적 여성을 만들었다며 구절이 아닌 전체 본문으로 고심하고 성경 속 여성의 묘사를 예수님의 태도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3.1교회 송태근 담임 목사는 오랜 세월 한국 사회에서 남자로 살아온 나의 성경 읽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9월 제3회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다문화 구성원들이 합창단을 구성해 참가하는 대회로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음악을 통한 건강한 관계 문화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팀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10명 이상 60명 이내로 합창단을 구성해 영상으로 예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선을 통과한 팀은 9월 1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부터 28일까지며 3분에서 5분 이내의 합창단 연주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해 예선 참가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구TV는 이번 한교총 이주민 다문화 합창대회 중계와 함께 전 과정을 담아 프로그램으로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케냐 라무섬에 교육센터를 열고 아동 교육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굿피플 인터내셔널은 현지 시간 10일 케냐 라무섬에서 최경배 회장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김천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센터 완공식을 가졌습니다. 교육센터는 3층 규모이며 라무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교육 및 보건 위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완공식에서 굿피플 라무교육센터는 아이들이 미래에 밝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2023 바울이 MK 수련회가 전주 제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시작된 이번 수련회에는 전 세계 선교사 자녀들이 함께해 미래 선교 비전을 나눴습니다. 특히 청소년 신앙에 걸림이 되는 다양한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며 신앙인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림 김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우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홈스테이나 봉사나 청소 이런 곳으로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공동체에 몸 담고 있어서 같이 섬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날 강의에 나선 바울 선교회 이동휘 대표이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이끈 바울 선교회 멤버 케어 팀장인 왕윤성 선교사는 성경 속 다니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길 바란다며 영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군이 대북 정찰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실제로 무산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12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의사결정자인 국토부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수 있지만 전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정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주민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교통 분석과 환경 영향 분석 등을 함께 고려해 최적 노선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명목 GDP 규모가 세계 10위에서 13위로 떨어졌습니다. 12일 한국은행은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6,700여억 달러로 전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위 기준이 된 명목 GDP는 현재 측정 시점에서의 재화와 서비스 가격으로 계산된 GDP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단 하락한 것은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지난해 달러 강세로 인해 달러화로 전환해 계산되는 명목 GDP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산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2위, 일본, 독일, 영국이 나란히 톱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보도에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단속은 CCTV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시민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세워진 차량의 사진을 10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가 희망했던 나토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제시를 못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발했습니다. 나토는 현지 시간 11일 리투아니아 비뉴스에서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신청 절차인 회원국 자격행동 계획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한 가운데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예정된 나토 우크라이나 평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한 정상회의에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나라들까지 파트너 자격으로 초대한 가운데 대만 해협 갈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11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대만 상황이 크게 떠올랐다며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럽 북미 군사동맹 의제에 대만 중국도 큰 이슈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미 평화연구소 USIP는 나토가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상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태평양에서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며 대만 해협 갈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태평양 섬나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2일 교도통신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 의장을 맡고 있는 국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가 태평양 섬나라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IAEA와 일본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PIF 가입 국가들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류 연기를 촉구하는 등 단체로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반면 지난달 15일 방일 중이던 PIF 소속 국가 팔라우 대통령은 과학을 믿는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PIF는 피지, 팔라우, 솔로몬 제도 등 태평양 지역 섬나라를 중심으로 17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대만의 한 사립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이 마약을 제조하던 일당의 조작 실수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만 내정부 형사경찰국이 북부 타이베이 다퉁대학의 산학협력 실험실을 빌려 마약을 제조하다 화재를 일으킨 일당을 체포했다고 12일 전했습니다. 형사국은 지난해 2월 대만 바이오테크 회사의 대표인 장모 씨가 다퉁대학의 산학협력 실험실에서 마약을 제조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당 12명을 체포하고 케타민의 완성품 외에 시가 기준 4억 5천만 대만 달러에 달하는 케타민 300kg과 이를 만들 수 있는 원료 15톤 등을 압수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 사이 충남과 호남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에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이틀간 수도권에 250mm, 강원과 충북 지역에도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9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8년 만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인상을 결정한 건 고령화로 무임수송 인구가 늘어나 조 단위의 적자가 매년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의 부담이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르는 물가만큼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